네, 반갑습니다. 원내 운영수석 문진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원내대책회의입니다. 7월은 내란 종식과 경제 이익위 국복을 위해 새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고 추경을 처리하는 등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7월의 첫 회의인 만큼 원내대표님, 정책위 의장님과 수석대표단 발언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천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27.4%로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다림을 현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사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송은석 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자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용 내각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개혁 내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관세 분쟁, 중동발 위기도 상존합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둡니다.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십시오.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아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스스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과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을 당장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과 그 잔당들 역시 죗값을 무겁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도 내일부터 수사를 개시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중대 범죄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 회복에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습니다. 둘째,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습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과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또 친환경 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라고 하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 후보의 말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 했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추경만큼 또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입니다. 7월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됩니다. 아직까지 정부 조직의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해 둡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민의힘도 진즉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영계도 이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다라고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입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려는 민주당의 비전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